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도시에 거짓말 잘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감을 짤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옷감이랍니다. 임금님은 당장 많은 돈을 주고 옷감을 짜라고 했어요. 며칠 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만큼 짜여졌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옷감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기로 했어요. 옷감이 얼마만큼 짜여졌는지 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나이 들고 충실한 신하를 보냈어요. 신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옷감을 짜는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한 옷감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본 적이 없어. 신하는 얼렁뚱땅 거짓말을 했어요. 마음씨가 고약하다는 소문이 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신하는 임금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훌륭한 옷감이었사옵니다. 오호, 그렇다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임금님은 기대를 안고 옷감을 짜는 방으로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이 옷감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옷감을 보여주는 척 했어요. 하지만 임금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한 옷감이로다. 어서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임금님은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히 말했어요. 옆에 있던 신하들도 덩달아 너도 나도 칭찬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들은 밤새도록 옷감을 자르고 실로 꿰매는 척 했어요. 이튿날 아침 임금님은 입었던 옷을 벗고 거짓말쟁이들이 만든 새 옷을 입었어요. 전하, 옷이 아주 훌륭하옵니다. 신하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은 거짓말쟁이들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어요. 거짓말쟁이들은 그 길로 멀리 멀리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임금님은 새 옷을 입고 축하 행렬에 나갔어요.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임금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하하,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아무것도 안 입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사치스러워서 벌을 받은 거야. 임금님은 그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임금님의 행렬이 멀어지자 그때서야 어른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하하하, 후후후, 히히히. 두꺼비의 나이 자랑. 어느 날 토끼와 호랑이, 두꺼비가 다정히 산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풀밭에 찰밥 한 덩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맛있겠다. 셋은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제일 어른이 먹기로 하자. 난 말이야, 하느님이 하늘에다 콩콩콩 별을 박을 때 그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야.
호랑이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나는 하느님이 별을 박으러 하늘에 올라갈 때 딛고 간 사다리를 심었는걸. 그러니 내가 제일 어른이지. 토끼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때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꺼비가 훌쩍훌쩍 울었어요. 두꺼봐, 이제 내 차례인데 왜 우니? 어서 얘기해. 호랑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치! 두꺼비 너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우는 거지? 토끼도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단다. 그런데 큰애가 가꾼 나무는 별을 박는 망치자루가 되었고, 작은 애가 가꾼 나무는 사다리를 만드는 도끼자루가 되었단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귀여운 자식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구나. 어머나, 내가 제일 어른이구나. 두꺼비의 말을 듣고 토끼가 말했어요. 그러자 바싹 약이 오린 호랑이가 씩씩대며 말했어요. 우리 내기 한 번 더 하자. 저 강을 먼저 건너갔다 오는 쪽이 찰밥을 먹기로 말이야. 알았어. 준비, 땅! 셋은 강물로 텀벙 뛰어들었어요. 그때 두꺼비는 재빨리 호랑이 꼬리에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일 앞에서 어푸어푸 헤엄을 쳤어요. 토끼도 호랑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고요. 마침내 호랑이가 숨을 헉헉 대며 강가로 나왔어요. 그때 두꺼비는 호랑이 꼬리에서 폴짝 뛰어내렸답니다. 야, 내가 1등이다. 호랑이는 우쭐대며 말했어요. 토끼야, 두꺼비는 아직 안 왔지? 그때 두꺼비가 강가의 집신 위에 앉아 말했어요. 너희들 이제 오니? 난 아까 와서 집신 한 짝을 다 삼았는데. 호랑이와 토끼는 이번에도 꼼짝없이 지고 말았어요. 찰밥은 두꺼비 차지가 되었지 뭐예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두꺼비는 호랑이랑 토끼랑 찰밥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호랑이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배고파. 어흥. 어흥.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갔지요. 눈 덮인 마을은 조용했어요. 그때였어요. 앙앙앙. 앙앙앙. 조용한 마을을 뒤흔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을 향해 공중공중 뛰어갔지요. 바로 이 집이로군. 호랑이는 살그머니 방문에 앉아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가 뚝 그치렴. 밖에 어흥 무서운 호랑이가 왔어.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아이는 호랑이가 왔다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울면 뒷산 호랑이한테 던져줄 테다.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던져주지도 않았고요. 자, 곶감이다. 그 말에 아이는 앙앙앙 울던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이 뭐지? 곶감이 뭔데 아기가 울음을 그친 거지? 아무래도 나보다 더 센 놈인가 보다. 겁이 난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담장 위를 넘어온 시커먼 그림자가 호랑이 등을 위로 덥석 떨어졌지 뭐예요.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어요. 소도둑은 호랑이를 소로 안 거예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어이쿠, 이게 바로 곶감이로구나. 등 위에 매달린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호랑이는 쌩쌩 달렸어요. 곶감아 떨어져라, 떨어져. 하지만 그럴수록 곶감은 더욱더 착 호랑이 등에 들러붙었답니다.